전 2살 아이를 키우는 34살 엄마입니다. 전 시댁과 사이가 좋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어요. 저희가 무엇을 하든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정말 배울 점이 아주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 친구들이 시댁 스트레스 얘기하는 게 저로선 공감이 잘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저희 시댁의 악당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아닌 바로 작은아버님입니다. 작은아버님은 1년 전 황혼이혼을 하셨어요. 저희에게는 이제 각자의 삶을 즐기기로 했다고 조론이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하는 말로는 거의 쫓겨난 거더라고요. 워낙 고집도 세시고 남의 말도 안 듣는 분이라 가족들이 무척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어요. 자식들도 다 컸고, 이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화살이 저에게로 향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작은아버님은 이혼 후 저희 시댁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처음엔 적적하셔서 그러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점점 더 오래 계시는 거예요. 한 주 3회 정도? 점심에 오셔서 저녁까지 먹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좀 안쓰러워 보였어요. 이제 와서 시동생 밥까지 해먹여야 한다니요. 작은아버님이 계시니 대충 차릴 수도 없잖아요. 어머님께 너무 힘들게 밥하지 마시고 반찬 가게에서 좀 사시라는 말과 함께 용돈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생신을 맞아서 가족끼리 식당에 모였습니다. 작은아버님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작은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큰며느리, 오랜만이다. 너희 어머니가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내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정말 잘 먹고 잘 사신 것으로 보였어요. 얼굴도 반질반질, 안색도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어머님은 살이 좀 빠져 보이셨습니다. 조용히 어머님께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아휴, 아니다. 괜찮아. 뭐 어쩌겠어. 아, 오늘 혹시 작은아버님이 뭐라 하시거든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흘려들어라. 네? 아, 네. 전 좀 의아했습니다. 뭐 말 한마디로 그럴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식사 중 가장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큰 건 작은아버님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약간 피로해지는 느낌? 그러다가 저에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지주가 몇 살이지? 이제 2돌 지나서 3살이에요. 아이고, 그럼 어린이집도 가나? 네, 작년부터 다니고 있어요. 아유, 애들 그렇게 빨리 어린이집 보내면 못 써. 애는 자고로 엄마가 키워야 잘 크지. 요즘은 다들 돌 지나면 보내요. 자기들끼리도 잘 놀고 은근히 배워오는 것도 있고요. 그냥 너 편하려고 보내는 건 아니고? 아유, 요즘 애들은 집에서 애만 키워도 힘들다 뭐다. 아유, 쉽게 징징대는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 요즘 부모들은 애들을 하루 종일 학원에 들들 볶는다며? 얼마나 대단하게 키우겠다고, 참네. 너도 얼굴 보니까 어지간히 애 잡게 생겼는데 괜히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애 밥이나 잘해 먹여라. 전 제가 잘못 들었나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말은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여긴 현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웃으며 흘려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작은아버님의 입은 쉴 틈 없이 움직였고
가족들은 조용히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하고 작은아버님은 어쩜 그리 달라? 형제가 아니고 완전 다른 집사람 같아. 에휴, 그러게 말이다. 오남매 중에 작은아빠만 유독 튀는 스타일이야. 다른 고모들은 아예 잘 보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만 좀 받아주는 편이야. 그렇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오남매 중 유일한 문제아였던 것입니다. 사업도 여러 번 말아먹고 그때마다 형제들에게 죽어버리겠다며 난리를 쳐서 돈을 뜯어가기 일쑤였고, 심지어 애들이 보는 앞에서 작은 어머님을 손찌검 하는 일도 잦았더군요. 작은 어머님은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도망가듯 이혼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혼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온 형제들이 작은 어머님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제 시아버지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전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일이 잊혀질 때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나다, 작은 아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네, 작은 아버님. 잘 지내시죠?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이따 진혁이 퇴근하면 다 같이 시댁에 좀 들려서 저녁이나 먹자꾸나. 아, 네.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밥을 먹냐? 아무리 니들이 바빠도 그렇지 가끔 부모님 얼굴도 뵙고 해야지. 그리고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가끔 와서 밥도 차리고 해야지. 네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는 거다. 올 때 그 소주도 넉넉하게 좀 사오고. 그러면 이따 보자. 아니, 시어머니도 시아버지한테도 당하지 않은 시집살이를 제가 왜 생뚱맞게 작은아버님께 당해야 하는 거죠? 너무 불쾌하고 짜증났지만 여기는 동방예의지국 한국이었고 전 급하게 음식을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유모차에 아이와 음식, 그리고 소주까지 묵직하게 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아니, 이 시간에 네가 웬일이니? 어머님의 표정을 보아하니 제가 오는 걸 모르고 계신 눈치였어요. 이 모든 건 그냥 작은아버님이 원해서 혼자 계획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어머님께 간단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들 부르셨어요? 예, 제가 불렀습니다. 애들이 부모도 안 찾아뵙고 너무한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소주도 사왔지?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빌런 아닌가요? 어머님은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약간 화가 나신 듯 보였어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제가 음식 좀 해왔는데 저희 맛있게 먹어요. 진혁 씨도 곧 올 거예요. 전 어머님과 함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은 아이를 봐주셨어요. 어이구, 개집애라고 제법 꾸미기도 하고. 다 컸네, 다 컸어.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얼른 엄마한테 떡두꺼비 같은 남동생 하나 낳아달라고 해. 어쩜 그렇게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시는지 신기했습니다. 아이 기저귀를 갈러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서재로 쓰시던 방인데 작은 침대에 여기저기 옷가지가 생겼더군요. 그렇습니다. 작은 아버님은 시댁에 거의 눌러앉은 듯 보였습니다. 전 눈앞이 깜깜했어요. 어쩌다 만나도 이렇게 싫은데 앞으로 시댁에 올 때마다 뵈야 한다니요. 울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불편하면 남편에게 얘기라도 해서 문제 해결이라도 하겠는데
아버님, 어머님도 가만히 있으신데 제가 불편하다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이건 제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경우니까요. 남편이 도착하고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어째 제육볶음이 좀 짠 것 같다. 밖에서 사온 거니? 나이 먹으면 바깥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돼. 제가 급하게 하느라 조금 짜게 됐나 봐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진혁이, 너 일은 잘 되고? 일이야 뭐 늘 똑같죠. 요즘에는 일만 해서는 돈을 못 벌어.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맡겨라. 내가 10배로 불려줄 테니까. 아버님은 그저 묵묵히 식사하셨고 어머님은 작은 아버님의 투자 얘기를 듣곤 눈초리가 날카롭게 바뀌셨습니다. 근데 너희 둘째는 안 갔니? 너네 나이도 있는데 빨리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면 늦어. 여자는 30대 넘으면 자궁이 급격하게 늙는다더라. 아들 하나는 있어야 집이 든든한 거야. 잠은 같이 자긴 하고. 애기 때문에 따로 자고 그러면 못 써요. 그 뭐냐, 외국은 애기들 혼자 잘만 자더만. 애기 후딱 재우고 부지런히 움직여. 내가 또 아들만 둘이 잤니? 어째 아들 낳는 비법 좀 알려주랴? 자고로 남자가 밤에 적당히 좀 하세요. 애들 갑자기 불러놓고서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니 형수님, 제가 뭐 어쨌다고. 제가 저한테 밥상 수발시키는 건 참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애들한테도 이러는 건 아니죠. 알만한 나이에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참다 못한 어머니가 버럭하며 말씀하셨고 아버님은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제가 창피라뇨 형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다 애들 잘 되라고 잘 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이혼하고 자식도 안 찾아오고 지금 이렇게 사시겠어요? 그리고 투자라뇨. 제 애들까지 말아먹게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다신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정말 말이라고 너무하시네. 제가 뭐요? 저 당당합니다.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애들한테 피해를 끼쳤습니까? 제 애들입니다. 간섭을 해도 제가 하고 잔소리를 해도 제가 합니다. 방에서 나온 아버님의 손에 커다란 짐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가라.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해도 정도가 있지. 애들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가. 참네. 형님, 그깟 밥 몇 끼 해줬다고 생색 내는 거요? 내가 형님 없으면 못 삽니까? 그깟 밥? 그래, 쌀 한 톨도 네 입에 들어가는 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앞으로 평생 내 얼굴 보고 살 생각하지 마쇼.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당황해서 저희는 머리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작은아버님이 나가고 어머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너희에게 못 볼 걸 보여서 미안하구나. 이러기 전에 진지게 치워버렸어야 하는 건데. 이제야 좀 탈 것 같네. 당신도 여태 고생 많았어. 나도 언제 내보내야 하나 했는데 결국 때가 오는구먼.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제 와서 자기 가족 못 건드리니까 여기 와서 그 짓을 해? 괜히 저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아버지 어떻게 보시려고요? 이제 안 보고 살 거다. 너네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지금은 어떻게 사냐고요? 시부모님은 그 뒤로 진짜 작은아버님과 연을 끊고 살고 계십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이혼해도 저러는 거면 남은 년도 다 끊겨야 정실 차릴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제 짧고 굵은 시집살이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끝까지 자식을 지켜주시는 저희 시부모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